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세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과 제주를 오가며 의상 공부를 하고 있는 박쌤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더쌤인 뉴욕과 린넨옷 브랜드인 고요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다른 학문을 공부했는데 이 취미로 시작한 의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독학을 좀 몇 해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주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한국에 올 때마다 선생님께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 의상 만드는 거를 배워서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 볼게요. 선생님은 패턴사로서 지금 30년 이상 일을 해오고 계신데요. 패턴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패턴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옷을 만드는 설계사,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좀 더 덧붙여서 그 설계도를 이쁜 곡선을 접목시켜서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곡선을 이쁜 그리는 거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쁜 옷에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가 심하니까 그 설계사에서 이쁜 곡선을 더 추가해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쁜 실루엣을 찾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이 패턴사라는 직업을 업으로 삼으신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패턴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국제복장학원이라는 데서 이제 공부를 해서 디자이너로 진출을 먼저 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디자이너를 하려고 한 그 목적이 뭐였냐면 제 개인 브랜드를 내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시작했고, 디자이너가 개인 브랜드를 내려면 패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패턴으로 전향한 케이스죠. 그래서 쭉 그 한 길로 일단 디자인을 잘하려면 패턴부터 잘 알아야겠다 그런 해서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계속 이 길을 오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는 패턴사로도 실무에서도 일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일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저처럼 비전공자가 의상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배우는 개념도 중요한데, 내가 이걸 의상을 배워서 네. 교육을 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내가 개인 브랜드를 할 것이냐, 취미로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는 그 과정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단 아기를 따든 내 취미를 하든 내가 내 개인 브랜드를 내든 네네. 그 실력에 대한 능력, 그거는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능력을 갖추는 방법은 그냥 해보면서 단순히 쌓아가는 걸까요? 단순히 해보면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패턴을 잘한다, 디자인을 잘한다, 디자인은 뭐 그림만 잘 그리고 패턴은 뭐 옷본을 잘 그리고, 이 개념이 아니라 네. 옷에 관련된 예술적인 감각, 색감이든지 네. 원단의 소재를 아는지, 그다음 유행에 대한 감각, 이런 걸 다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해요. 끊임없이 이런 이론적인 공부도 해야 하고 그렇죠.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 이러면서 감각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목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실무를 몇 년 동안 하셨죠? 약 35년 정도. 실무를 35년 하시고 정도. 그럼 교육은? 교육은 실무를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병행하셨구나. 실무에 있는 중에 네네. 어떤 기회가 와서 하게 된 거니까 교육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육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거였어요? 교육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실무에 실장으로 있을 때에 네. 거기 대표님이 패션 전문 학교에서 주말에 강의 자리가 있는데 강의를 해볼 수 있겠냐고 제시를 했죠. 한번 내가 하는 거니까 싶어서 네네네. 가서 했는데 너무 재밌고, 처음인데도 떨리지도 않았고,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꼭 학생인데 어린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취미로 오신 분도 많이 계셔서 가르치는 그 보람이나 이런 걸 보람이고 많이 재밌고 느끼셨나 막 보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있구나 네.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더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뭐 계기는, 교육 방법을 예, 공부하신다든지. 그렇죠. 책도 내고 이렇게. 맞아. 책도 2권이나 내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을 10년 동안 해오셨는데 패턴 의상 교육자로서 선생님의 철칙이나 신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철칙이라기보다 네. 저는 그 대충이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기술에 대한 능력은 평가가 결과물이거든요. 대충해서는 이게 절대로 결과물이 좋아질 수 없어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네. 사람이라서 다 대충 하려고 해요. 좀 해이해지는구나. 그렇죠. 마음이. 그러면 교육을 하실 때 음. 학생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옷을 만들 수 있게 지도를 그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옷을 공부해보니까 음.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패턴도 많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종이에 패턴을 그리시는 걸 주로 하시잖아요. 컴퓨터 작업과 비교해서 손으로 그리는 패턴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먹는 그 음식도 보통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맛이라고 그러죠. 네. 이 패턴도 손맛이 들어가야 돼요. 어. 왜냐하면 3D나 CAD 같은 걸 지금 사용하시는데 네네. 그거는 사실적으로 실물 크기가 아니에요. 손으로 지금 그리는 건 다 실물 크기예요. 실물 크기니까 시각적으로 더 내 표현하기가 더 쉬워요. 손으로 그려야 이게 느낌 전달, 눈맛 이게 손맛이 적용된다 생각해요. 손으로 그리는 패턴 하시는 분이 네. CAD, 컴퓨터를 잘하면 더 좋겠죠. 아, 그렇죠. 근데 컴퓨터를 그리는 사람이 손으로 그릴 줄 모른다. 그거는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 예. 이 패턴이라는 게 옷의 디자인, 도식화를 보고 이제 패턴의 조각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패턴을 10명에게 그리라고 하면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패턴을 그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패턴을 그리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는 건가요? 정답이 없어요. 어. 저도 중간중간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패턴은 정답이 없어야 돼요. 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이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옷도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에 대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게 이쁘게 그려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죠. 사이즈를 똑같이 놓고 그려도 네. 그게 감각, 예술적인 감각을 적용시키느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대중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패턴은 정답이 없다. 정답은 없는데 이제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렇죠. 거는 있다. 그러면 정답이 없으면 그냥 그 도식화를 보고 모양만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 건가요? 모양만 나오면 되는데 네. 그 모양만 나왔어. 근데 그게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게끔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 이렇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네.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옷이 뭐 그냥 이렇게 티셔츠 한 장도 있지만 엄청 복잡한 디자인이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옷들을 그릴 때 선생님은 패턴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세요? 패턴사는 네. 그 옷을 처음에 도식화를 보면서 연령대, 유행에 대한 타겟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소재가 그 디자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20대 젊은이가 입을 것인지 네네. 미시에 된 30, 40대가 입으실 건지 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거기다 표현을 해야지 이쁘고 편안한 옷이 돼요. 그 연령대별로 체형이 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20대 친구들은 유행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옷이 막 찡겨도 유행이면 입고 근데 그렇죠. 어르신들 불편하면 안 입어요. 맞아요. 아무리 유행이 지금 유행이라도 불편하면 안 입어요. 맞아요. 그 개념이 분명히 이제 정립되면 패턴을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그런 개념을 정립하는 일도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생기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질문도 조금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좋은 패턴이란 혹은 아름다운 패턴이란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패턴이라 하는 거는 옷 만드는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단을 자르기 위한 옷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정확해야 돼요. 이 패턴을 가지고 누가 옷을 만들어도
그게 똑같이 나오게끔 딱 맞추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옆선과 옆선을 맞추고 그 카라와 목선을 맞출 때에 네.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옷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야 돼. 그냥 팔만 넣고 목만 들어갔다고 이쁜 옷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 봐도 감탄이 많은 옷. 그 옷이 되게끔 하는 게 좋은 패턴이다. 그렇게 해야 좋은 패턴이라 생각해요. 그런 패턴 저도 언젠간 그릴 수 있겠죠. 물론이지. 그렇다면 아까 오차가 최대한 적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같은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선생님만의 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실수를 안 하시지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제가 앞에서 말한 거 비슷한데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들여질 때부터 이 대충이라는 생각부터 지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패턴사가 감각을 키우려면 뭐 색감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필요한 공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혹시 패턴을 그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부가 있을까요? 주변에 패턴 하는 친구들이나 의상하는 친구들 보면 패턴사는 패턴만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디자이너는 그림 잘 그리고 시장 조사 잘한다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네. 그래서 패턴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네.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소재도 많이 알고 지금 그렇죠, 유행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감각도 빨리 캐치하고 옷을 만들 줄 알아야 돼. 봉제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이 소재의 특징에 따라서 늘려 박을 수도 있고 줄여 박을 수도 있는 그 기능을 네네. 패턴을 그릴 때 접목시켜야 돼요. 몸에 잘 맞는 옷도 중요하지만 이쁜 옷이 우선이 돼야 돼. 누구나 좋아하는 옷이 되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돼야 네. 그쵸? 지금 그쵸, 자본주의 그쵸. 사회에서는 그 돈이 도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봉제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옷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서는 패턴을 만든다는 거는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일을 하는 개념인 걸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봉제까지도 다 알아야 하는 게 한다. 좋겠다. 하는 게 좋겠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의상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림도 잘 그리고 봉제도 잘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감각도 있고. 감각을 키워서 요즘 트렌드가 뭔지 빨리 알고 네, 그런 모든 그런 그 패션에 관련된 네네네.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고. 무기가 많고 씨앗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썩은 씨앗 가지고서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찬 씨앗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그게 키울 것도 많아지고. 그게 결국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식을 많이 갖게끔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박진봉 선생님을 모시고 패턴과 의상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패턴에 관련된 다양한 꿀팁과 방법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